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출렁이는 이유 중 하나가 연준 회의록에 밝힌 올해 내로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이 언급을 토대로 9월에 발표를 하고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라고 예측하는 등 테이퍼링에 대한 각종 추측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매우 두루뭉술한 표현을 가지고 각종 경제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굳이 만드는 경제지,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반응하는 시장 모두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팩트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결제 관련 언급인데요.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등록한 국가입니다. 알레한드로 젤라야 재무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월렛 사용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며 암호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정도 언급이야 충분히 나올 만한 말이었지만 알레한드로는 달러가 엘살바도르의 주요 화폐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6월에 새로 추가한 비트코인법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는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알레한드로의 언급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당분간은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둥글둥글한 의미인 건지,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가 옳지 않다라는 부정의 방향을 내비친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잘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의 암호화폐 적용 범위와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잘 째려보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다음은 바네크의 이더리움 전략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비트코인 ETF도 승인되지 않은 마당에 벌써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는 것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브라질의 경우 비트코인 ETF는 물론 이더리움 ETF도 이미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 만큼 바네크가 재빠르게 이더리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씩 지긋지긋해지죠. 빨리 비트코인 ETF 승인해서 코인 시장이 큰 활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FOMC의 7월 회의록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늘 새벽에 지난 7월의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FOMC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 투명성의 부족, 모니터링과 재정 안정성 등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국의 CBDC 차질,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역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CBDC를 만들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뼈 때리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반대로 CBDC가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찌감치 경쟁자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폴리 네트워크를 해킹한 해커에게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는 소식인데요. 제가 화이트 해커인가? 라고까지 언급했었던 폴리 네트워크를 해킹했다가 다시 금액을 돌려준 해커에게
폴리 네트워크 측은 수석 보안 고문직으로 정중히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전제와 함께 말이죠. 폴리 네트워크는 약 7천억 정도의 해킹을 당하고 현재 동결되어 있는 33,000 USDT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폴리 네트워크 측에 돌려준 상태인데요. 과연 해커가 이를 받아들여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일을 하게 될지, 혹은 폴리 네트워크 측에서는 현재 동결된 3,300만 USDT를 최대한 돌려받기 위한 행동인 것인지, 이번 해킹 사태는 상당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비슷한 사례가 영화로도 있지 않았나요? 해킹을 했지만 나중에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FBI에 취직하게 된 뭐 그런 거 말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다음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 노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요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래저래 꼬이는 것 같네요. 자체 제작 암호화폐인 DM이 계속 지연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제작한다는 소식이 바로 이틀 전에 들리더니 결국 디지털 지갑부터 출시를 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지갑 이름은 노비이고요. 출시 후 암호화폐가 아닌 명목화폐만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굳이 디지털 지갑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이나 달러를 담아둘 수 있는 지갑이야 우리가 지금 쉽게 사용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랑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페이스북이 DM이 미뤄지다 보니 모든 게 다 하나씩 꼬이는 것 같네요. 어쨌든 디지털 지갑의 출시로 인해 거대 소셜 네트워크 대표 기업인 페이스북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으로 바라봐야 될 듯 합니다. 다음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퀴드에서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리퀴드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리퀴드 거래소의 공식 트윗 계정을 통해 핫 월렛 해킹이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당한 주소의 암호화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너지 웹 토큰, 트론, 리플입니다. 거래소의 핫 월렛 해킹이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다음은 도지코인 재단 관련 두 가지 소식입니다. 사실 라이브 때 말하려 했는데 공식 기사니까 여기에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어제 정리한 도지코인 재단 소식 영상 보셨나요? 도지코인 재단 설립은 도지코인 홀더분들에게는 꽤나 의미있고 엄청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업데이트까지 적용되면 본격적인 밈도 있는 코인이 될 것이라 많이 기대가 되네요. 도지코인 재단 이사인 옌스 위처스는 도지코인 재단을 중앙 유럽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이번에 도지코인 재단 멤버로 알려져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도지코인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스위스에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한 적이 있는 경험을 통해 도지코인 재단 관련해서 매우 가치 있는 조언을 이미 많이 해줬다고 로스니콜이 언급했습니다. 역시 경험자,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코인을 만든 비탈릭이 재단 멤버가 되다 보니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도움이 시작되고 있네요. 재단 설립과 관련된 디테일한 추가 소식은 오늘 저녁에 진행할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